자, 한국 PIM입니다. 지금 상한가에 올라 들어갔죠. 자, 이 한국 PIM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천재 리더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한번 이쪽 가서 살펴보죠. 저 앞쪽에 이제 주가가 희미할 때 같은 경우에 저쪽에는 자, 이번에 스마트 뭔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냐 자,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요때의 PIM과 지금의 PIM은 종류가 좀 다른 거죠. 예,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요쪽서 이제 이게 PIM 같은 경우가 이제 금속 사출 업체예요, 원래. 그래서 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출, 단조 이쪽 부들 같은 경우 원래 사업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자유 단조 업체인 태웅 같은 경우에서 보면 다 들어가 있죠. 피팅 밸브 업종들, 성광밴드, 태광 뭐 이런 쪽에 이 피팅 밸브 업종들 같은 경우도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 들어가죠. 뭐 발전, 플랜트, 조선, 뭐 건설, 뭐 여기저기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사출이나 단조 같은 경우도 원래 사업 분야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기존 사업 분야만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꼬라 박아야 맞는 종목이에요. 기존 사업 분야만 가지고는 꼬라 박아야 되는 종목을 만든 구린 종목인데 얘기가 이제 달라버렸죠.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기 임플란트라서 임플란트 정책 수혜도 있고 이렇게 놓여졌는데,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초소형 감석기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가락. 그래서 요거 가지고 바로 이틀 전에도 요거 얘기하면 신고가 뚫고 들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드린 바가 있는 종목입니다. 신고가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그 넘어가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자, 이 앞쪽에 있는 거, 이거는 저 앞쪽에 지금 X표로 되어 있죠. 이쪽은 시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이게 신고가인 겁니다. 이 종목은 한국 PIM은 일반 우리가 아는 그 IPO 종목들하고 조금 다른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에요. 코넥스에서 넘어 들어온, 그래서 저 앞쪽에도 이렇게 점점점점점 지켜는 저는 아주 강한 상승세가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이전 상장이 된 거는 이거 뭐 이게 쭉 보면 바로 표시가 나오는데요. 자, 그 전에 아무도 쳐다보지 뭐 한 주짜리 거래도 있었고 3주짜리 거래도 있었고, 이게 이제 코넥스 때요. 그래서 이제 이전 상장을 앞두고 그나마 거래가 조금 늘어나서 1000주대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땅 떨어진 거 4월 4일 날이죠. 여기 4월 4일 여기입니다. 4월 4일 이전 상장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온 거.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뚫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그 신고가를 오늘 뚫으면서 이렇게 쭉 치고 나가는 이런 그림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일반 IPO 종목하고는 두 가지가 다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코넥스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IPO 종목에서 전해드렸었던 얘기를 드렸었던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상장 초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있고요. 1, 2, 3, 6, 1년, 12개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버행 나오는 게 상장 초기에 이제 보호 예수에 걸리지 않는 물량들 상장 초기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2달 후 2개월 차에서 나오고, 3개월 차에 나오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가지고 6개월 차 나오고, 그리고 12개월 차인데 12개월 차 같은 경우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즘에 3개월 차에도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튀겨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3개월 차, 6개월 차에서부터는 거의 안 나오죠. 전략적 투자자들 몫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1개월, 상장 초기 1개월,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넥스 종목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걸려 들어가는 몫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장 초기에 물량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들어가서 보면 4월 4일이죠. 그러니까 일반 룰대로 친다 그러면 5월 4일 날 같은 경우에 또 물량이 왕창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죠? 없어요. 그다음에 2개월 차, 6월 4일 차 이쪽 전후에서 또 물량이 와장창 나와야 되는데 없고요. 뭐 3만 주 정도 있네요. 뒤에 합계로 외국인 견하고, 이건 평년 수준의 메시지, 이게 오버행 이슈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7월 여기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만 주 정도 아주 평이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비슷한 식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게 자유 단주적 업체 중에서 이쪽에 비슷한 섹터 중에서 뭐가 있으려나? 일반 종목 중에서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
뭐 살펴볼까요? 한라캐스트 최근에 잘 나가는 역시 마찬가지 쭉 치고 돌아왔던 이 한라캐스트 같은 종목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살짝 시작해서 눌렸다가 지금 돌아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여기 같은 케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이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보면 상장 첫날 이렇게 무더기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지죠. 490만 주나 떨어집니다. 8월 20일이고요. 자, 그래서 딱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한 달 지나가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들의 기본 공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 상장 종목으로는 이 종목에 또 GFC 생과 같은 종목이 있죠.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됐던 종목입니다. 자, GFC 생과. 자, 여기 종목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코넥스 시절엔 별로 없고, 그나마 뭐 한국 PIM보다는 여기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에다가 스킨 부스터 같은 것도 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 많이 형성이 됐었죠. 자, 그래서 상장 첫날 6월 30일에 47만 주 거래되고요. 그 다음에 없죠? 이렇게 없어요. 7월 30일에 5만 주 나온 게 끝이고요. 그러고는 바로 다시 돼서 들어가고, 그래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의 영향을 굉장히 적게 받는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서 체크가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올라 들어가는 게 즉 다른 일반의 상장 종주들과 달리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달에 등장한 종목이니까 내일 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연휴가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 이슈로 친다 그러면 10월 10일 날이 되겠죠.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물량이 풀리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물량을 감안하더라도요, 지금 6개월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잡아서 뽑아 올리는 쪽에 아마도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눌러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하는 길이 사업 분야가 이렇게 많나 설명드렸죠. 금형, 사출, 단조 이쪽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 분야가 전방 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쪽의 종목이 되는 겁니다. 사출, 단조, 자동차 부품에 사출을 하는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데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사출하고 검령을 해보면,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죠. 이제 주로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이게 많이 쓰이는 게. 금형 제조, 사출 제품, 이렇게 해서 주로 자동차 전기, 2차 전지 부품 이렇게 되어 있죠. 에이텍 솔루션, 나라 M&D, 대동전자,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이제 단조 같은 경우를 얘기 드렸었는데, 단조에 이제 태운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죠. 전방 산업이. 이렇게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태운 같은 경우에도 풍력, 조선, 발전, 태양광 뭐 다 들어가요. 이렇게 저기 뭐 태광,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그러고요. 굉장히 다 들어가니까 밸브가 쓰이는 데는 다 들어가는데, 밸브가 그게 꼭 조선에만 쓰이는 건 아니죠. 자, 조선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래하는 상대방 같은 경우도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에너빌, 저 기계 업종까지 해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새로 쓴 이 신기술 공법 이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이게 자체가 얘도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나라맨이라는 것처럼 매출이 기존에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섹터를 잡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죠. 나라 M&D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2차 전지로 취급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나라 M&D, 나라 M&D 같은 종목을 보면 얘도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기계업종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라 M&D, 금형, 그렇죠? 그래서 여기 LG 전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LG 에너들,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전기차, 배터리,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게 구성이, 원래가 기업이 굉장히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현재 한국 PIM 같은 경우는 과거는 이전아요, 그죠? 태움 같은 경우에 예전에 풍력주로, 더 이전에는 조선주로 이렇게 인식을 되던 종목인데, 최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태공하면 그냥 원자력이잖아요. 원자력.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죠. 환골 탈퇴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자동차 변속기, 그다음에 치아 임플란트 뭐 이런 쪽의 얘기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온통 자동차, 전기차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을 하는 거야. 상점, 벽해, 트랜스포머 완전 바뀐 겁니다. 그 전에 그 고물차에서 덜컥덜컥거리고 있던 이게 짜자장 하고 이런 로봇으로 범블비로 확 바뀌는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추세는 있고 이제 새로 적용을 시켰는데 문제는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 적용시킬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종 기업의 나라 M&D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선으로 적용을 시키느냐, 감속기로 적용을 시키느냐,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감속기 이슈 같은 경우에 이제 감속기의 경우는 그 전에는 이제 뭡니까? 여기는 이제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으로는 4월달에 상장이 됐고요. 올해 상장된 종목,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그리고 감속기에 똑같은 감속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 신규 상장 중에 나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감속기죠. 이 나우 로보틱스가 지금 적자라 가지고 지금 수치가 나오지도 않는 기업이에요. 이거 적자라 가지고 수치가 아예 나오지도 않는 기업이고요. 얘가 현재 그러면 시가총액만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자는 얘기죠. 나우 로보틱스가 3천억입니다. 나우 로보틱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이에요. 감속기, 그렇죠? 초휴머노이드 고정밀 감속기, 여기도 똑같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감속기고요. 그 다음 한국 PIM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한국 PIM에도 똑같죠. 휴머노이드 초정밀 감속기, 여기는 초정밀이라고 썼고요. 나우 로보틱스는 고정밀이라고 썼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단어 한 글자 다르면 결국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으로 이제 나우 로보틱스를 비교로 해보자 이거죠. 나우 로보틱스를 비교를 해보니까 시가총액이 반밖에 안 되네. 자, 오늘 자체로는 뉴스가 없어요. 이거 보시다시피요. 오늘 뉴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치고 올라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나우 로보틱스가 똑같은 현재 이 두 종목이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나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3천억이에요. 위에서 조금 눌려 내려와서 3천억이야. 근데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지금 1,500억 밖에 안 되거든요. 나우 로보틱스는 매출도 얼마 안 되고요. 그래도 얘는 그래도 매출도 그래도 300억 되고 기존에 이익을 내고 있던 회사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투명해졌습니다만 이전에 마사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만 뭐 자동차 쪽의 종목은 부프로 활동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마사지기 됐다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 실적 자체가 맞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가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시가총액이 반밖에 안 된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죠. 지금 가격보다 기본적으로는 나우가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고 간다 그러면 한국 PIM 같은 경우 속도가 더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한국 PIM 추가해서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자 이게 강세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연속으로 직진 형태로 잡았던 게보다는 강한 변동성이 하나 나오면 그 다음 날은 쉬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제 오늘 같은 케이스라면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쉬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살짝 눌렸다 들어가는 흐름들 살펴보시고 반드시 나우 로보틱스하고 비교해서 살펴보시라.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종목만 보고 남의 종목을 도무지 볼 생각이 없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죠. 앞서서 나간 종목에서도 심택하고 TLB 같은 종목들 비교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지, 혹은 그 앞전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비교를 해드렸죠. NC소프트와 시프트업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 정반대로 움직인다.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똑같이 움직이는 기업의 구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는 비교 대상 기업을 반드시 보고 거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 PIM이 지금은 현재로는 같은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밑에 쪽에서 출발을 해서 굉장히 싸다. 그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나우가 자빠지게 되면 얘도 자빠진다고 해. 나우가 올라 들어가면 얘는 더 올라 들어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서 흐름들을 맞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재투자TV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천재를 드리면 신고가 뚫을 거다. 뭐 그냥 뚫어버리고요. 신고가 뚫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여기 이틀 전이잖아요. 30%가 지금 훌쩍 넘어가죠. 자, 이런 것들 오르고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다 잡아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르고에 있는 24명 전문가, 그 중에서 코인이 2명 있고 주식이 22명 있는데 그 22명의 전문가들이 모두가 같은 종목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특기 분야 다 다르고요. 주특기 분야 다 다르고 같은 섹터의 종목을 보더라도 천재 리더님하고 저하고 지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조선이 간다 쪽으로는 갖고 똑같이 가는데 종목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대세로 가는 이런 형태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 다른 식으로 다 잡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난주에 네이버 두나무 이슈 같은 거 등장을 했을 때 맨 먼저 움직이는 네이버와 NHNKCP부터 시작해서 NHNKCP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테마 형태로 그 뒤로 줄줄이 뭐 쿠콘도 올라오고 헥터도 올라오고 줄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쪽에서 나가는 거 먼저 놓쳤다라고 하면 그 뒤쪽에 나오는 종목들 테마 형태로 노린 종목에서도 잡을 수 있고 테마주까지도 놓쳤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치고 들어오는 세력 급등주 같은 경우 가지고 적어도 하루짜리 단타는 해먹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게 줄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에피타이저부터 해가지고 디저트까지 이런 강세업 정도로 로봇주가 쭉 가는 경우에 그렇죠. 로봇주 같은 경우도 차례대로 쭉 다 잡아드렸잖아요. 제가 풀코스로 다 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더 많고 수익을 낼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익 내는 분들이 20명이 넘기 때문에 자 수익도 당연히 더 나오는 거죠. 한 종목에서 수익 내는 사람하고 4종목 5종목 연달아 치고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경우하고 틀리잖아요. 저 노을이라든가 코인테크 상에게 연달아 상한가 들어간 날 그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가 넘습니다. 노을에서 장대 양봉 상한가, 코인테크에서 장대 양봉 상한가 하루에 50%가 넘어요. 같은 날입니다. 직접 가서 뒤져보세요.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 좋죠?